이번에는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을 때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동폭행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공동폭행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여러 명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싸워 맞았을 때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감형받을 수 있지만 여러 명에게 폭행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을지라도 현장에 2명 이상이 함께 공모하였다면 모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공동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여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3살의 황모 씨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여느 때와 같던 어느 날 황모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40대로 보이는 술 취한 남성 3명이 들어와 일행 중 한 명인 진모 씨는 갑자기 바닥에 구토를 하였고 다른 일행들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었던 황모 씨는 일행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불만스러운 얼굴로 테이블에서 일어난 일행은 가게를 순순히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 30분 후에 황모 씨가 담배를 피우러 주점 뒷골목으로 나가자 그곳에는 조금 전 가게에서 나간 진모 씨 일행들이 서 있었는데요. 황모 씨가 모른 척하며 담배에 불을 붙이자 그 일행은 갑자기 황모 씨에게 달려들어 일행 중 한 명이 황모 씨의 팔을 잡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진모 씨는 황모 씨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가격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습니다. 진모 씨가 황모 씨의 허벅지와 무릎 등을 오른발로 2~3차례 더 가격했을 때 망을 보던 일행이 사람이 온다고 외치자 황모 씨를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서 줄행랑을 쳤는데요. 다행히 황모 씨는 허벅지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치유되는 멍이 들었을 뿐이지만 억울하게 맞은 일이 생각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자를 보면 불안해지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화병이 난 황모 씨는 가게와 골목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진모 씨 일행을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공동폭행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공동정범간, 범죄 행위로 나가는 인식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따라서 황모 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자는 비록 한 명이지만 현장에 있던 일행이 황모 씨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일행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폭행을 도왔다면 현장에 있던 3명의 공동범행이사가 인정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인상착의밖에 알 수 없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불상으로 기재하고 피고소인들의 추정 연령, 키나 머리 모양, 복장 같은 인상착의 정보를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해 고소하는지 기재하는 항목으로 관계 법령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공동폭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알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목차를 만들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소목차를 살펴보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고소인은 주점 사장이고 피고소인들은 주점 손님들인 것을 각각 설명하였는데요.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의 인상착의나 외형을 함께 묘사하였고 CCTV를 함께 제출해 당시 상황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온 사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어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내보낸 사실, 고소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소인과 마주친 사실, 위 장소에서 피고소인들이 주점에서 내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작성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사건 경위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의 처벌 요건에 해당함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소인을 폭행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맞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소인 중 한 명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나머지는 망을 보았더라도 폭행의 공동이사가 성립하여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겪은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고소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기재합니다. 만일 폭행 피해로 고소인이 주점 운영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을 입는 등의 억울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탄원서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소인들이 주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 폭행으로 멍이 든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폭행으로 치료받은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각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의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 발생지인 주점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동폭행 고소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동폭행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폭행할 때 피고소인별로 분담한 역할과 이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